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치경찰제입니다. 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와 유지 또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경찰력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면서 경찰의 운영과 여러 구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어떤 제도이고 또 안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임경근 충북경찰청 자치경찰 추진계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치경찰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치경찰제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치경찰제가 어떤 건지 좀 쉽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제는 전통적으로 국방과 치안은 우리 국가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와 자치경찰단체가 모두 우리 치안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제도를 말하고요.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주민에게 부합하는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면서 지방에 좀 밀착된 그런 어떤 치안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자치경찰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딱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일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경찰이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 구분 기준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운영 주체가 누구냐이거든요. 결국 자치경찰의 관리 운영 주체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거고요. 즉 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그 신분이 이제 지방직이어야 되고 그리고 운영 조직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업무의 지시라든지 지휘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의 자치경찰제입니다. 근데 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국가직이고 국가경찰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적 요소만을 가미하는 거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하면 보통 행정자치, 교육자치, 그리고 마지막이 경찰자치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자치경찰제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 임경정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치안 활동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국가경찰은 그렇게 안 했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찰 체제에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극복하자는 게 자치경찰제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은 왜 진짜 안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아직 시행은 안 된 거고요. 이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법은 지난 연말에 관련 법령들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께서는 아직 체감을 못 하시죠. 아직 조직적으로 다 완비가 안 됐고요. 지금 원래는 6월 30일까지가 시범 운영 기간이에요. 근데 준비 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아직 시범 운영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찰은 뭐 국가가 운영을 하든 지방이 운영하든 어떤 전국적으로 경찰 치안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국가가 운영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 제도처럼 자치단체마다 그 경찰을 담당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논의가 그러면은 왜 이제 생겨나게 된 건가요? 왜 자치경찰제로 해야 된다? 네, 왜 바꿔야 된다? 네, 나온 이유가 뭔가요? 치안도 공적인 서비스의 한 분야인데요. 그 서비스 제공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무슨 서비스든 공급자 위주로 처음에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이후에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서비스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그걸 다시 환류받는 그러한 제재로 가게 돼 있는데요. 현재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게 되면은 현재는 이제
시범 운영 기간이긴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그 정책의 입안에까지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자치경찰 즉 치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나오는 게 자치경찰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 국가경찰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치경찰이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동안은? 일단 지난해 네.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자치경찰제를 천명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권이 강화되니까 경찰권 분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그동안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찰제의 비효율성, 즉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정말 군림하는 국가경찰 체제에 대한 어떤 비난 뭐 이런 걸 좀 개선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네네. 충청북도가 굉장히 지역별 다양해요. 청주처럼 그 도시권도 있지만 단양, 제천처럼 아주 시골 지역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음주 단속을 똑같이 하고 아니면 뭐 강절도 예방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청주권 같으면은 이제 그런 법 집행이 이루어지겠지만 단양, 제천 같은 경우는 뭐 관광 질서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을 보존하는 거. 또 그 지역에 어떤 뭐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하면 고령자를 보호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즉 지역의 권역별 그리고 시 군구별 어떤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경찰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또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아까 그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얘기했다. 그것도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왜 자치경찰 도입되면 경찰의 권력이 분산이 되나요?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조직적으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국가경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무만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 그 당정청 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권력 분산의 의미는 굉장히 퇴색이 됐어요. 네.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입 초기부터 집권 초기부터 광역 단위의 그 이원화된 별도의 분리된 자치경찰제를 계속 추진하다가 지난해 당정청 협의회에서 갑자기 그렇게 일원화 모델, 즉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무만 달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까지 뭐 오랫동안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하반기에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그리고 그동안의 논의가 이제까지 논의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런 걸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시범 실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권력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기적인 제도라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이원화된 정말 그 자치경찰은 지방직화하고 조직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계속 좀 보완을 해 나가야겠군요. 처음 시도하는 제도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제가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개념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있는 경찰은 국가경찰이라고 불렀던 거고, 네.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충북만 도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이 같이 도입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이 다 자치경찰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경찰은 그대로 남아있나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네. 아까 이어진 논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우리가 제도가 변하지만 변하는 것 중에서도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국가경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모두 우리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인 거지. 네. 이제 어떤 이 배경을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또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좀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정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보다 주민 밀착형으로 제공한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렇게 갑자기 개념이 두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좀 혼란을 좀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동안은 국가가 주도했던 국가경찰에 의한 치안이었는데 현재는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생활 안전 분야, 여성 청소년 분야, 그리고 교통 분야에 대한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업무가 분담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국가경찰이었는데 국가경찰이 바뀌어서 자치경찰이 된 게 아니라 국가경찰에서 플러스 자치경찰이 생긴 건데 그동안의 업무를 분담을 한 거군요. 네, 뭐 도민들께서는 네. 큰 변화를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경찰 업무 그동안 해왔던 국가직 경찰 공무원들이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뭐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생활안전, 교통, 뭐 지역의 경비 일부 사무에 대해서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를 하고 이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직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 맡기겠다. 그리고 그 자치경찰위원회는 도 소속이다라는 게 이제 달라진 점이죠. 더 어려워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경찰제라고 저는 사실 감히 자치경찰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자치경찰제적 요소를 가미한 국가경찰제죠. 왜냐하면 조직이나 신분이 전혀 변화가 없고요. 경찰을 하던 일 그대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새로 생기는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도 소속에 새로 생기는 정도죠. 그리고 과연 그 위원회가 얼마나 네.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좀 이따 제가 더 여쭤보고 예. 하실 말씀. 네. 제가 첨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존에 우리 경찰의 체제를 보면은, 우리 도경찰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줄여서 충북경찰청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이름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원래 네, 충북지방경찰청인데 지금은 충북경찰청이라고 네,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이란 말을 뺀 이유는 네. 단순히 지방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속하면서 그와 관련된 국가사무, 경찰사무, 수사사무를 모두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북경찰청으로 개칭을 했고요. 우리 도경찰청을 구조화하면은 3개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공안전부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사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부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3개 부로 나뉘고 지휘감독을 따로 받다 보니까 그럼 주민들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찰이 필요할 때, 경찰을 요구할 때 가장 먼저 누르게 되시는 그 112가 있지 않습니까? 네. 112로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그 외에 경찰이 필요할 때 경찰의 출동을 요구하거나 하실 때에는 기존하고 똑같이 필요한 모든 경찰이 출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나왔던 이 3가지 사무에 대해서 조금 더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에 조직되어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따로 받는다. 네. 즉 기존에는 서울에 있는 국가경찰청, 즉 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을 했는데 이제 경찰청과 도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찰청의 그동안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이 자치경찰위원회로 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체는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께서 추천하신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 나뉘었다는 것은 조금 더 주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제도화된 것이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경찰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민들께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우리 도경찰청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각 3부 체제를 운영하면서 자치경찰부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경무관 TO가 하나 더 늘었죠. 뭐 한 10, 6명이 늘었을 거예요. 경찰에서 굉장히 이득이죠. 근데
과연 자치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굉장히 불만인데, 왜냐하면 자율적인 권한이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에서 자치라는 말을 가져다 쓰느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저도 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국가기관 식구인데 과연 도에서 어떻게 이걸 지휘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형식, 그렇게 언뜻 생각이 문제가 들거든요. 남아있는 거군요,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히려 표현 자체가 지금 자치라는 말을 국가경찰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네. 그 위원회가 어쨌든 지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들을 좀 바꿔나가, 뭐, 한계는 있겠지만 좀 바꿔나갈 필요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자치경찰제는 일단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에 바뀌어도 네. 시민들이 뭐 그동안 경찰에 대해서 느꼈던 어떤 느낌들이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 예, 일단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 내부에서 자치경찰제 제도 시행을 통해서 뭔가 내부의 어떤 그 조직들이 좀 변화가 있고, 그것이 치안 서비스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바뀐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자, 그러면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 이제 중앙에서 총 관리를 해서 이제 지방에도 다 이제 지시를 내리고 그 지침에 따라 지방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였는데, 네. 지방자치 같은 거예요. 이제 자치경찰이 되면 충북, 그러면 도지사나 충북에서 그 경찰을 이제 지휘하는 뭐 그런 형식인가요? 이제 자치경찰로 바뀌면? 일단 자치경찰제가 법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국가경찰이 하던 일 중에서 이제 자치경찰 사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임경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 사무에 대해서는 도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을 한다라는 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원래 국가에서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 하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을 하겠다. 그리고 네.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있을 텐데요. 일단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이제 어떤 합체 역할을 행정기관이에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도교육감이 이제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도의회에서 또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해요. 그래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7명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서 다른 일반 그 도 소속의 어떤 위원회들과는 달리 의결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거죠. 권한이 있군요. 권한이 있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과연 그 위원회가 그러면 도소속인데 도경찰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충북의 자치경찰을 지휘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휘를 정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자치경찰 관련 법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국가경찰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지휘체계는, 현장 집행 지휘체계는 도경찰청장, 서장, 지구대장의 어떤 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과연 그럼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그 개선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자치경찰제가 됐는데 우리 도경찰청 소속으로 있는 자치경찰부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 자체에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러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찰청장이 도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설 명절이 다가왔는데, 설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경찰은 특별 방범 기간을 정해서 경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도경찰청을 지시를 했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 도경찰청에서 지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도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도경찰청에서 그거를 시행을 하지만 만약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청장이 도경찰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으로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할지 어느 정도 수용해서 우리 현장에 맞게 녹여낼지는 자치경찰위원회에게 판단하게 되고 도경찰청은 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치안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현재 일원화된 체계이기 때문에 경찰청 자치경찰부가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 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적인 얘기인데요. 실제 뭐 제가 이시종 도지사라고 하면 내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요. 네. 7명. 뭐 그중에서 1명은 제가 지명권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여러 단체에서 또 국가경찰에서도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남의 식구를 이제 과연 지휘 감독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도지사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또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경찰에서는 굉장히 그걸 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자치경찰제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컸기 때문에 또 이런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네. 도지사가 1명밖에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상황. 과연 도지사의 어떤 도정과 이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 그 자치경찰 사무와의 어떤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행정들,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 노약자 보호, 아동 학대, 막 그런 여러 가지 주민 복리와 관련된 부분과 경찰 사무와 연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이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더 거죠. 많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입니다. 뭐 그래서 그게 충청북도가 그걸 맡게 된다라는 게 그 표현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어떤 독립된 섬을 하나 갖다 놓고요. 네. 이 섬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국가경찰 공무원들을 이제 지휘 감독하겠다는 건데 네. 뭐 이론상으로는 아름다운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경찰청의 입장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도입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라면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 똑같이 시행할 텐데 네.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겠네요? 예, 전국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과연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회의적인 시각이신데 구체적으로 일단 그 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결정을 해요. 그런 거 결정한 것에 따라야 될 텐데 따르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단 그 경찰서 네. 그리고 지구대 네. 그리고 뭐 도경찰청을 별도로 하고라도 경찰서만 해도 우리 도내에 정말 다양한 색깔의 경찰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찰서 안에는 또 국가경찰 사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조직도. 과연 그 서장에 대한 인사권도 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과연 각 그런 경찰서별 어떤 치안 정책과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제가 눈치 봐야 될 사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에요. 도지방경찰청장이죠. 네. 도경찰청장이죠. 네. 그리고 본청에 있는 경찰청장일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지역 특색에 맞게끔 뭔가 각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어떤 지휘를 한다거나 감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일반적인 형식적인 관리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 2% 제목이 시사공방 맞죠? 네네. 네, 시사공방에 맞게 공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공격을 해주셨네요. 방이 아니라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그런 우려를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경찰청이 도경찰청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지시에 무조건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우리 도경찰청이 어떠한 일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조직이지, 기존에 우리 경찰청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건설적인 논의인 것 같습니다.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 입장을 정리하셔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우리가 자치경찰을 이해를 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 자치경찰이라는 우리 버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치경찰 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는 이 버스 노선을 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 청주에서 출발을 해서 전국 일주를 하는데 동해안을 거쳐서 돌아올 것인지 서해안을 거쳐서 돌아올 것인지 물론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작년에 정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이 더 맞을 건지 또한 논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치안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또 운용 방법에 대한 논의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현 시점은 시범 운영 기간이기도 하고 또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되 현재는 시행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전면 시행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주민들께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시에 가야겠죠. 제도 운영 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을 건 또 짚어야겠고요. 네. 또 어떻게 운영을 할지도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당연히 그런 우려에 대해서 짚어야 될 역할이시니까 짚는 거고요. 근데 이쯤에서 이제 경찰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자치경찰제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시민들은 일단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취지, 최대의 목적이 뭔가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최대의 그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 활동들, 그것에 우리 주민들이 처음부터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 결과까지도 지켜보시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를 토대로 그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전에는 국가가 주민 여러분께 오세요, 알려주세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지금은 주민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러한 역할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네. 이런 의미도 있을 테고. 네. 저는 우리 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하나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 법안 초안에서는요,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 것들 중에서 주치자 관리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경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의결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제 싹 빠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경찰청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치자 관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그 사무에 포함돼 버리면 다 경찰이 떠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근데 사실 그 주치자에 있어서 초동 조치는요, 119나 112가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후송돼서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구호기관에서는 지방자치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자치경찰을 하자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원화로 그런 주치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취지예요. 그런 면에서 국가경찰에서는 주민을 위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고요. 그리고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를 자꾸 이제 경찰청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도경찰청장님이나 우리 임경정님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4년마다 심판받는 우리 도지사가 도민의 복리 증진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하고 더 우려한다라고 생각해요. 국가경찰 체제에서의 도경찰청장은 1년, 2년 남짓이면 매번 바뀝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4년마다 주민의 심판을 받고 최대 이제 3연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도지사에게 정말 책임지고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뭐 지금 특히 21대 국회 들어서 법령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편인데 뭐 자치경찰 관련 법령들도 뭐 지금부터 논의해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계속 네. 같은 말 우려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름 무늬만 자치경찰제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을 것이다. 그걸 네. 계속 이제 우려를 하시네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주치자 문제,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정부나 아무튼 행정기관의 구호가 필요한 그런 구호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자치경찰이 도입되지 않던 간에 그 전서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구호대 주치자나 아니면은 정신착란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구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경찰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또한 관련된 우리 행정기관과 구호기관에서 같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행정기관과 구호기관이 모든 대한민국 전 지역에 24시간 운영되는 체제로 다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구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서 기존의 경찰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일반 지방 행정의 그 영역과 다른 그 구호기관의 영역까지 넣게 되면 당연히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 만큼 각 분야에서 미비한 것들, 즉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구호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꾸고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원칙적으로는 자치경찰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네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일단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해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뀌는구나. 이거를 자치경찰로 바뀌어서 이게 확실하게 좀 더 피부로 와닿는구나. 시민 입장에서. 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시민 입장에서 네네. 와닿으실 수 있는 것은 네네. 우리 교통 관련 예산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교통 안전 시설물 같은 것을 우리 개선을 한다 할 때에는 전에는 그 현장에서 발견이 되면은 어떤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부터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다시 지방청, 경찰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 올라갔다가 단계를 거쳐 내려오면서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들이 즉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관련 예산들이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집행되던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주니까 네. 좀 더 현장에서 빨리 인지하고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전에는 단계가 여러 단계이고 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 단계도 줄어들고 시간도 그만큼 당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이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자치경찰제의 어떤 달라진 모습?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임 경장님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감해하셨을 텐데요. 네네. 금방 말씀하셨던 교통시설비 문제는 행정 절차 주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만 네. 절차가 양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고 이제는 자치경찰에서 도 예산 기존에 쓰던 거를 결제만 몇 번 덜 하는 형태로 이제 쓰여질 텐데요. 네.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건 이제 경찰이 좀 달라지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치경찰 기존에 바뀌니까 뭐가 자치경찰제라는 달라지겠구나. 게, 예, 기대를 할거 달라지겠구나라는 아니에요. 기대를 하는 네.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자치경찰 3으로 분류가 됐던 뭐 생활안전, 교통, 뭐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뭐 이런 보호 활동들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하는 것처럼 본청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뭘 지침을 딱 내리면 도경찰청, 경찰서가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충북도에서는 각 지역별로 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 여건에 다른 형태의 어떤 시책들이 마련이 되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지침이 내려왔어도. 그리고 그걸 이제 뭐 경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뭐 사실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지방행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계가 돼요. 네. 즉 초동 조치는 경찰에서 현장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구호기관, 즉 어떤 아동학대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한다거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한다거나 할 때 그런 보호조치 시설들이나 기관들은 다 도 소속이에요. 네. 근데 경찰은 그런 시설이 거의 없죠. 이제 자치경찰이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런 연계성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주가 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도의 시설들이 중심이 되고 자치경찰은 그 하나의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근데 네. 이제까지는 국가경찰이 뭐 최근에 우리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지겠지만 아동학대 발생하니까 아동학대 전담팀 경찰서별로 쫙 만들죠. 획일적으로 만들어요. 아무 아동학대 발생되지도 않는 동네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비효율성과 그 뭐 획일적인 정책 집행을 좀 바꿔보자라는 게 근본 취지고요. 또 네. 그렇게 바뀌었을 때 주민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아, 이제 자치경찰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하고 그러면은 충북에 있는 여러 이제 시설들을 충북경찰의 어떤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죠. 네네. 예. 그러려고 만든 거고요. 예, 그러려고 네. 만든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위원 7명이 뭐 7명이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뭐 그 중에서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밖에 없어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는 사무국이라는 게 운영이 돼서 그 사람들이 국가경찰과 그리고 일반 행정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국도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되고 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결사항이라든지 정책 결정 사항들이 먹힐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은 저는 인사권이라고 봐요. 인사권이 그러면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소한 경찰서장 이하에 대한 어떤 승진 임용이라든지 또 전보, 평가에 대한 그런 실질적 권한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도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이 거의 전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지휘니까 인사권이 없는데 그 말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계속 그 주장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네.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답변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교수님께서 꼭 2가지 이상을 한 번에 말씀을 하셔갖고 차례차례 천천히 대답해 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희 경찰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앞으로 조직이 되면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떤 교통이라든가 생활 안전에 관한 분야 말씀하셨거든요. 네, 즉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우리 동네는 이러한 치안이 필요하다라고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고 그게 지역별로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될지를 도경찰청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인사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던 체계에서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모두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직도 도경찰청에 소속되어 있고 공무원도 경찰 모두 국가공무원이니까 이게 분화가 안 됐고 인사권이 줬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줘서 도경찰청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어떤 위임된 범위를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임용권이 12가지가 있는데 신규 채용부터 면직까지 12가지가 있는데 이 신규 채용과 면직이라는 그 2가지 빼고 10가지를 모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게 되어 있고요. 경정에 대해서는 파견, 전보, 직위해제, 정직 등 5가지에 대해서 또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경정이라 하면 경찰서에서 가장급이고 또한 도경찰청에서는 이제 계장급이고 경감 이하는 그 실무를 많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권이 만약에 그 위원회에 가지 않고 도경찰청장한테 다 있었다 하면은 지금도 있다 하면은 아마 저런 우려가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와 도경찰청이 좀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좀 논의는 필요한 얘기지만 그 인사권 제가 말씀드린 그 10가지, 5가지의 그 인사권이 위임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위임됐다는데? 제가 좀 반박하고 싶은데요. 네. 네. 뭐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법령상의 내용을 보시면 그 경감 이하에 대한 임용권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일단 강제로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도지사 원래 이제 경찰청장의 임용권이 도경찰청장에게 위임이 되고 그 위임을 다시 도지사에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위임을 해야 돼요. 그럼 도지사는 이거를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위임받은 임용권을 다시 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백도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 입장, 특히 이제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뭐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자기는 강행적으로 무조건 인사권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근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면 결국은 도경찰청장한테 재위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권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도경찰청 그 수천 명이 해당이 될 텐데 네네. 국가경찰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과연 어떻게 인사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평가 방식 그런 것들이 없다면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결국 못 해요. 일곱 명이잖아요. 일곱 명이 명이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사무국이 있을 텐데요. 네네네네. 그 사무국에 과연 몇 명이 가느냐.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만으로 많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자기네 식구도 아닌 국가경찰을 네, 뭔가 평가하고 알겠습니다. 뭔가 한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재위임해서 그냥 도경찰청 하던 대로 해라는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네. 부정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지금 제도상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운영을 자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실질적인 이원화 형태로 빨리 개정하는 게 최선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행 전까지 좀 네.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몇 가지를 좀 더 짚어보면, 일단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의 일반 뭐 범죄, 형사범이 이제 발생을 하면 자치경찰제가 되면 수사권이 없어지게 돼서 단순한 충북에서 발생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도 다 국가경찰로 인계해야 된다. 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치안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일원화된 모델, 즉 현재 우리가 시행한 자치경찰제는 일원화된 모델입니다. 즉 국가경찰 공무원이 이 국가경찰 사무와 수사사무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모두 수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신고가 있었는데 네. 자치경찰 사무와 그러니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분리가 된 상황에서 어떤 신고가 있었는데 현장에 출동을 했더니 이게 국가경찰 사무인지 자치경찰 사무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국가경찰관이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자치경찰관이 처리를 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 처음에 그럼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경찰관이 가면? 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12에 신고를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경찰을 요청하든 간에 기존에 아시던 대로 우리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출동을 하고 경찰서 대응팀에서도 다 출동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양 기관에서 이게 내 일인지 너의 일인지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주민들도 이거를 자치경찰에 신고해야 되는지 국가경찰에 신고해야 되는지 정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에는 국가경찰은 없나요? 자치경찰만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네. 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게 약간 그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예. 현장에서 이거는 자치경찰이 해야 되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 예.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근데 예. 뭐 말씀드리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범죄 목격하시면 112 신고하시면 어제 출동했던 그분이 다시 출동하실 네,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현행범을 체포한다. 체포하면 그대로 체포해서 지구대로 네. 뭐 체포해서 그 호송에 가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수사기관에 관련된 수사부서에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네.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이 국가직이고요. 국가경찰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은 일반 형사권도 행사하고요. 사법권도 행사하고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도 동시에 같이 수행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혼선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어떤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역에 있는 경찰은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문제가 기존에도 지역에 있는 경찰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초동 조치 112 신고 나가서 현행범 체포하고 네. 그 초기 대응은 일반 그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하고 그리고 수사는 수사부서에서 하죠.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 수사 경과자들, 즉 뭐 형사과, 수사과, 네. 그리고 뭐 이제 성폭력 담당하는 수사 뭐 그런 데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혼선은 없을 혼선은 겁니다. 없을 예.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전혀 혼선이 알겠습니다. 없고 교수님께서 네.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또 한 가지 우리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지금은 그 충북에 어떤 경찰이 오면 순환 근무를 통해서 막 전라도도 가고 뭐 경상도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같은 충북에서만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일단은 발령받은 곳에서 다음 발령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에서만 계속 돌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인사 부분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게 네네네. 어차피 그 뭐 경정 이상 그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 서장들 뭐 보통 서울에서 승진해서 우리 충북도에 서장으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경정급 전국적으로 승진해서 경정들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다만 이제 충북도에서 기존에도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도 내에서만 거의 뭐 임용권이 행사가 됐어요. 뭐 그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 중에서 계속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의 뭐 토착 세력과의 유착이 우려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기후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래로 계속된 문제입니다. 예, 이미 그동안 각 지역의 경찰은 네네. 대부분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경찰제에서도 네, 이제 이미 있었던 문제다. 예, 이미 있었던 문제고요. 이제 근데 그건 자치경찰이 되면 더 심해진다. 자치경찰이 되면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예전부터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네. 제주자치경찰이 시행이 됐죠. 거기는 네네. 국가경찰이 따로 있고 제주자치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제주도에서만 네네네. 근무를 해요. 네. 그리고 특별히 뭐 파견을 가는 형태 빼고는 그런 경우에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제주도를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도요. 오히려 지역에 밀착된 그런 경찰들이 시민들의 감시를 더 잘 받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청렴하고 훨씬 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국가경찰 체제에서도 그런 토착 비리 문제는 뭐 더 많았었죠.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원래 있었기 때문에 더 뭐 확대되지는 않는다. 예, 저는 뭐 오히려 자치경찰제 하면서 감시의 눈초리가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오히려? 오히려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충북도에도 이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어떤 경찰의 뭐 위법행위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감소될 거라고 동의하시나요? 봅니다. 네, 아주 동의하고요. 네네. 그동안 경찰의 그런 토착 세력과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지난 사건들이 생각이 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이 된다고 해서 네네. 더 지역 세력과 뭐 다시 토착 세력과 결부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더 생길 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경찰의 운영이 그 지자체의 예산으로 원래 이제 국가에서 그 예산이 나왔는데 그 지자체 예산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자체의 빈부격차에 따라 치안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순수한 자치경찰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이제 보조해 주는 형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 지금 자치경찰제는 그런 자치경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청의 예산은요, 관서 운영비 그리고 장비 관리비,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네. 별도의 사업비는 거의 없어요. 뭐 교통시설도 지방자치단체 거 갖다 쓰고 있는 형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별 어떤 뭐 재정 상황에 따른 편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만 이원화가 돼서 네네.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 치안 활동을 펼칠 때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그리고 장비에 관한 유지비 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건비하고 장비에 관한 예산은 전부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사업에 대한 것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에 따른 편차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본인들의 그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고 없고는 현재도 시도별로 교통이나 생활안전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투입할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해드렸는데 좀 네. 긍정적인 측면은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도지사, 도의회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이제 뭐 남의 식구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그 자치경찰 조직들을 위해서 도 예산을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사업비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하셨는데 시행 전에 여러 우려되는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혹시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이렇게 좀 한 말씀씩 좀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뭐 논의가 지금도 바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새롭게 생기는 조직이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지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뭐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각계각층에서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역량 있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각 추천 주체들이 보통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추천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업무 중심으로 그리고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서 정말 행정력 있고 전문성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자치경찰위원회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특히 상임위원인 위원장이나 뭐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은 사무국장도 겸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행정력이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그 위원들을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도의회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지사로부터,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얼마나 또 독립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뭐 중요하죠. 법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운영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고립된 섬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라 네네. 어차피 지방행정과 도경찰청 업무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려면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 또 상임위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도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문성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뭐 7월 시행 앞서서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거, 보완해야 될 거, 또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걱정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제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하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바쁜 그 사명은 바로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사회에 힘을 모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이 12월 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만나서 끊임없이 힘을 모으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생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저희 치안활동이 펼쳐지고 있고 또 더 나은 치안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어떤 걱정이나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보니까 우려도 있고 혼선도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빈틈없이 잘 준비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 임경근 충북경찰청 자치경찰 추진계장,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 공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